2025년 1월 27일 딥시크 먼데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중국의 딥시크라는 저렴한 AI 하나가 공개되자 그날 엔비디아 주가가 17% 빠졌어요. 시가총액 6천억 달러, 우리 돈 860조 원이 하룻밤에 증발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종목 하루 최대 낙폭이에요. 실리콘밸리가 충격에 빠졌고 미국 AI 패권이 끝났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뒤인 지금 그 승부의 진짜 결과가 드러났어요. 딥시크가 이긴 게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뭐가 일어난 거냐면요. 중국 AI 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아주 조용히 쌓아둔 게 있어요.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스택 1300만 개, 대부분 삼성에서 가져온 겁니다. 특히 미국이 수출 금지를 발표한 2024년 12월 직전 한 달 동안 삼성이 700만 스택을 중국에 실어 날랐어요. 한 달 만에 1년치 물량의 절반을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딥시크는 소프트웨어로 꼼수를 부렸지만 정작 진짜 돈은 한국 메모리에 쏟아부었다는 뜻이에요. 숫자 3개만 기억하세요. 첫째, 딥시크가 자기들이 29만 4천 달러의 AI 만들었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587만 달러였어요. 20배 과장한 겁니다. 둘째, 전 세계 HBM 시장의 절반에서 60% 이상을 SK 하이닉스가 잡고 있어요. 삼성 합치면 한국이 최소 80%. 셋째, 화웨이가 올해 자체 AI 칩 60만 개 생산을 목표하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지금 HBM이 없어서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저렴한 AI가 나왔으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2026년 HBM 가격은 전년 대비 50% 넘게 올랐고 SK 하이닉스 생산량은 2027년, 일부 물량은 2028년치까지 이미 다 팔렸습니다. 엔비디아는 기본이고 구글, 메타, 아마존까지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싸게 만드는 기술이 나왔다는데 왜 오히려 부품이 더 비싸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영상의 핵심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딥시크가 나왔으니 AI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럼 누구나 AI를 싸게 돌릴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정반대입니다. AI를 쓰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해졌어요. 경제학에서 제본스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증기기관 효율이 올라갈수록 석탄 소비가 오히려 폭증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효율이 올라가면 수요가 터집니다. 그리고 AI라는 건 코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거대한 전력, 메모리, 냉각이 필요한 물리적 기계입니다. 특히 메모리.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지면 답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그 길목에 있는 게 HBM입니다.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거죠. 톨게이트가 좁으면 아무리 차가 많아도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풀어봅니다. 첫째, 딥시크 이후 1년 동안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진 일. 둘째, 한국 HBM이 왜 중국이 아무리 돈을 써도 못 만드는 구조인지. 셋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이 앞으로 맞이할 시나리오.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따라오면 뉴스에 나오는 AI 싸움이 사실은 한국 반도체 싸움이라는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 월급이랑 전세금에 꽂히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딥시크 먼데이로 돌아가 볼게요. 2025년 1월 27일 그날 엔비디아 한 종목에서만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6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하루 만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2개 합친 것보다 많은 돈이 증발한 거예요. 투자자들이 뭘 그렇게 무서워했냐면 딥시크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제 AI를 훈련시키는데 엔비디아의 비싼 칩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엔비디아 해자가 뚫렸다는 공포였죠. 그런데 9월에 반전이 왔어요. 딥시크가 학술지 네이처의 실제 훈련 비용을 공개했는데요. 29만 4천 달러가 아니라 587만 달러였습니다. 20배 차이 납니다. 게다가 이건 마지막 단계 비용만 쪼개서 본 거고 전체 기반 모델을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썼어요. 놀라운 가성비는 맞지만 처음 주장만큼 혁명적이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처음 1월에 넘겨짚었던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딥시크가 실제로 한 건 훈련을 싸게 한 게 아닙니다. 추론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추론이 뭐냐면 여러분이 챗봇에 질문 던질 때마다 AI가 답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의 계산이에요. 이걸 최적화한 거죠. 하지만 여기가 중요해요. 추론을 돌리려면 여전히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늘수록 메모리는 더 많이 필요해요. 비용이 떨어졌다는 게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어떤 빵집이 밀가루를 10% 덜 쓰는 새 레시피를 개발했어요. 혁신이죠. 그런데 빵이 너무 맛있어서 손님이 5배 늘었습니다. 전체 밀 수요가 줄었을까요? 오히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AI 시장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효율 혁신이 수요 폭발로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딥시크가 자사 AI를 어디서 돌리는지 아세요? 엔비디아 H800 GPU 2컨 48개 클러스터입니다. HBM이 듬뿍 들어간 녀석이에요. 싸게 만들었다고 해서 HBM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싸게 만드는 기술을 쓸수록 전체적으로 더 많은 HBM이 들어가는 칩이 필요해져요. 왜냐? 서비스 사용자가 더 빨리 늘어나니까요. 숫자로 확인해 볼게요. 2024년 전 세계 HBM 시장 규모가 약 160억 달러였습니다. 마이크론 전망은 2028년에 이게 1000억 달러를 넘을 거라고 봐요. 4년 만에 6배 넘게 커집니다. 그런데 이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3곳뿐이에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그중 2개가 한국 기업입니다. 지구 전체 AI 경제의 병목을 한국이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이런 얘기도 나와요. SK 하이닉스의 HBM은 2027년, 일부 물량은 2028년치까지 이미 선주문으로 다 팔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 공급받고 있고요.
삼성도 HBM3E가 엔비디아 인증을 통과하면서 본격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돈이 있어도 HBM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요 경쟁이 아니라 공급 자체가 한계인 시장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중국도 이 상황을 2023년부터 감지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언젠가는 HBM을 막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2024년 초부터 아주 조용히 사재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대놓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를 통해 분산 주문으로요. 다음 챕터에서 풀어볼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중국이 준비한 플랜 B가 왜 지금 1년 만에 무너지고 있는지. 2024년 초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같은 중국 AI 대기업들이 한국 메모리 회사들을 상대로 아주 조용한 사재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집계로 1년 동안 HBM 스택 1300만 개, 거의 전부가 삼성에서 나왔어요. 왜 하필 삼성이었냐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향 물량만으로도 생산 여력이 꽉 찼거든요. 남아있는 공급처가 삼성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미국 상무부가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고성능 HBM의 중국 수출 전면 금지. 화웨이 어센드 910C, SMIC에서 만드는 모든 AI 칩 라인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제 HBM은 중국으로 공식적으로는 한 스택도 못 나갑니다. 기존의 AI GPU 수출 제한과는 차원이 다른 규제였어요. GPU를 막으면 우회할 방법이 있지만 메모리가 없으면 칩 자체가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규제 발표부터 실제 시행 사이에 약 한 달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한 달 동안 삼성이 HBM 700만 스택을 중국에 실어 날랐습니다. 법적으로는 합법이었지만 사실상 마지막 열차였어요. 그리고 그 물량이 지금 중국 AI 업계를 그나마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 분석으로는 2025년 말이면 이 재고가 바닥나요. 중국 AI에 타이머가 걸렸단 얘기입니다. 중국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CXMT라는 자체 HBM 회사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CXMT가 올해 생산할 수 있는 HBM은 약 200만 스택,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어센드 910C 칩은 25만에서 30만 개예요. 화웨이의 2026년 목표가 60만 개인데 자체 HBM으로는 딱 절반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SMIC라는 중국 파운드리는 칩 자체는 올해 100만 개 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반 가까이가 HBM이 없어서 완성된 AI 가속기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이만 쌓여 있는 거예요. 칩 본체는 있는데 메모리를 못 끼우니까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 창문을 못 끼운 것과 같아요. 창문 없는 집은 살 수가 없죠. 미국 의회 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아주 살벌합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27년 하반기에 엔비디아와 화웨이 AI 칩의 성능 격차가 17배까지 벌어진다고 봤어요. 지금은 3배에서 4배 수준인데요.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HBM 공급입니다. 설계가 아니라 메모리에서 갈리는 거예요. 기술 격차가 아니라 메모리 격차란 말입니다. 여기서 꼭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상황은 중국이 게을러서 벌어진 게 아닙니다. 각 플레이어가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일 뿐이에요. 미국이 규제하면 중국이 사재기하고 한국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 매출이 역대 최대를 갱신하는 위기는 원인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조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래요. AI 패권 전쟁의 병목점. 미국이 AI를 주도하고 중국이 쫓아가고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해도 TSMC가 파운드리를 해도 결국 HBM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굴러갑니다. 그 HBM을 대량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2곳 있어요. 유일한 경쟁자가 태평양 건너 마이크론 하나, 이게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제품을 이미 엔비디아에 공급 중이고 2026년엔 차세대 HBM4로 넘어갑니다. UBS 전망으로 2026년 HBM4 시장의 70%를 SK하이닉스가 가져갈 거라고 해요. 삼성도 따라잡으려 필사적입니다. HBM3 8단과 12단 제품이 최근 엔비디아 인증을 통과하면서 2026년엔 전체 HBM 점유율 30%대를 노리고 있어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얼마 전 한국에 왔을 때 한 말이 있어요. SK하이닉스 없으면 엔비디아 AI도 없다. 그냥 의례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HBM 생산을 SK하이닉스가 2년 가까이 주도했고 삼성이 뒤늦게 추격하는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설계는 미국이, 파운드리는 대만이, 하지만 메모리라는 마지막 퍼즐은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이 독점에 가까운 포지션이 바로 한국 반도체의 해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해자가 왜 뚫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HBM은 그냥 메모리를 쌓는 게 아니에요. D램을 8단, 12단, 16단으로 쌓으면서 열을 버티고 신호를 유지하게 만드는 건데 한 층만 미세하게 틀어져도 전체가 망가집니다. 마치 젓가락 8개를 완벽한 수직으로 세워놓고 그 위에 아주 빠르게 공을 굴리는 것과 같아요. 중국이 HBM을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율이 안 나옵니다. 만들긴 하는데 팔릴 만한 품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한테도 중국 판매 제한을 점점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삼성은 대중국 HBM 매출이 사실상 제로로 수렴 중이고 SK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2020년만 해도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 넘게 차지했는데 2024년엔 33%대까지 떨어졌고 최근엔 30%대 초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북미 수요가 메워주고 있지만 중장기로는 한국의 전통적 수출 구조가 뿌리부터 재편되는 중이에요. 역사적 전례가 있어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비슷한 정점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80% 넘게 잡고 있었죠. 그런데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이 덤핑을 멈추고 가격을 올려야 했어요.
그 가격 틈새로 삼성과 SK가 치고 올라와서 결국 일본을 밀어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한테 밀리는 것과 거의 똑같은 구도예요. 규제는 언제나 두 번째 주자에게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재밌는 건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이름이 하나 생겼어요. AI 플레이션. HBM 같은 AI 핵심 부품 가격이 1년 새 50% 넘게 뛰면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구독료로, 클라우드 요금으로, 서비스 가격으로 전가되어 여러분이 쓰는 챗GPT 요금이 왜 오르고 B2B 클라우드 요금이 왜 뛰는지 이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매크로 인플레이션과는 다른 결의 물가 상승이 진행 중이에요. 정리해볼게요. 첫째, 딥시크는 AI 가격을 낮추려는 시도였지만 효율 혁신은 오히려 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 제본스 역설이 작동한 거예요. 둘째, 중국은 1년 동안 한국 HBM을 사재기했지만 재고가 바닥나면 자체 생산으로는 절반도 못 버팁니다. 셋째, 한국 반도체는 지금 선물이 아니라 전선 위에 서 있어요. 세계의 AI 흐름이 이 두 회사의 라인을 타고 흐릅니다. 첫 번째 사고 프레임, 꼼수와 구조를 구분하세요. 딥시크의 29만 4천 달러는 꼼수였고 1300만 스택 사재기가 구조였습니다. 꼼수는 한 번 쓰면 끝이지만 구조는 계속 돌아가요. 뉴스에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면 일단 한번 멈추고 물어보세요. 이건 꼼수일까? 구조일까? 공급망을 흔들면 구조고, 헤드라인에 예쁘면 꼼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구조가 보이는 순간 다음 수가 보입니다. 두 번째 사고 프레임, 병목을 찾으세요. 어떤 산업이든 병이 좁아지는 구간이 반드시 있어요. 거기를 잡고 있는 회사가 결국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갑니다. AI에선 HBM, 전기차에선 리튬, 반도체 공정에선 ASML에 EUV 노광기, 조선에선 선박용 엔진. 뉴스를 볼 때 이 산업의 병목은 누가 쥐고 있는지 질문해보세요. 병목을 보는 눈을 키우면 투자뿐 아니라 세상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고 프레임, 지정학이 경제를 바꿉니다. 순수 경제 논리로는 한국이 중국한테 HBM을 못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한 줄 규제를 집어넣는 순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하룻밤에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역대 최대 수혜를 입기도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경제 모델만으로는 시장을 설명 못해요. 지정학을 섞어서 읽어야 맞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반도체는 지금 꽃길 같지만 사실은 전선 위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 AI 패권 싸움의 정중앙. 우리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뉴스가 그냥 뉴스로 흘러가요. 이해하면 이게 우리 월급에, 우리 주식 계좌에, 우리 전세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보입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구조가 먼저 보입니다.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듭니다. AI 패권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지만 그 파도가 어디서 부서지는지 알면 덜 휩쓸려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주제를 머니스코프가 구조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스코프였습니다.